안녕 얘들아. 오늘은 효성고등학교 2019년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할게. 먼저 효성고등학교는 앞부분은 굉장히 쉽게 기본 문제로 나왔다면 중간중간에는 약간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를 냈어. 근데 그 어려워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이 생뚱맞게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올림포스나 다른 문제집에서 약간만 변형해서 나온 거거든. 따라서 학교 내신 대비 교재나 또 요즘 시중 문제집인 마플 시너즈 등등을 열심히 풀었다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럼 이제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 먼저 1번 보면은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통분을 해주면 돼. 통분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으로 2번을 해결해 볼게. 2번은 유리화를 해주면 돼. 유리화를 할 때는 이 분모에 있는 값에서 우리가 여기 부호 반대로 똑같은 모양인데 여기에 부호 반대인 값을 이런 식으로 분모와 분자 모두 곱해주면 돼. 그게 유리화라고 할 수 있어. 계산을 한번 해볼게. 여기다가 분모 분자에 가운데 부호 반대인 켤레를 곱해줬어. 그러면 분모 값은 합차로 되기 때문에 제곱 빼기 제곱으로 나오겠지? 자, 이렇게 계산되고 xx 없어지고 2만 나오는데 2는 6이랑 약분할 수 있으니까 3이 될 거야. 따라서 a는 3, b도 3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2번. 그 다음으로 3번 문제 봐볼게.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유리함수인데 우리의 그 대칭이동 문제, 평행이동, 대칭이동 단원에 해당하는 것까지 섞었어. x축 방향으로 얼만큼 평행이동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런 도형의 평행이동일 때는 x 대신 x 마이너스 p, x축 방향으로 만약 p만큼 이동했다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p,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했다면 y라는 문자 대신에 y-q를 집어 넣어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 지금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상황이니까 x 대신 x 플러스 2를 넣어줄 거고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상황이니까 y 대신에 y-2를 넣어주자. 자, 한번 식을 넣어보면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서 문제를 더 읽어보면 이 그래프, 이동한 그래프가 마이너스 1,k를 지난다라고 했어. 무엇을 지난다라고 하면 뭐하지? 그치? 대입해주지. 그래서 x값에다가는 마이너스 1, y값에 k를 넣어보면 k는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3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봐볼게. 남학생 2명과 여학생 4명이 일렬로 줄을 설 때 남학생 2명이 이웃하는 모든 경우의 수는 이랬지. 자, 이웃하는 문제는 이웃하는 덩어리를 묶어서 계산을 해줘. 따라서 남학생 2명을 하나의 덩어리로 묶고 나머지 여자 4명 이걸 나열해 볼 거야. 그럼 총 나열하는 숫자를 우리는 5명으로 보게 되고 5명을 나열하는 방법은 5팩.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남학생들이 서로 위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2팩을 더 곱해주게 돼. 계산을 해보면 정답은 240이 될 거야. 다음 5번 문제를 자, 5번 문제는 f라는 함수가 역함수와 같다라고 했어. 자, 이거는 한번 내가 2가지 풀이로 해줄 건데 먼저 직접 이 말을 해석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르게도 하는 빨리 푸는 방법도 있어. 이 말을 해석을 하는데 양쪽에 f를 합성을 이렇게 시켜버려서 얘는 항등함수라고 봐버리면 얘를 f 합성 fx는 x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첫 번째 방법은 이 방법으로 한번 풀어봐 볼게. 따라서 첫 번째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고 x자리에 fx를 집어 넣어주지. 그러면 fx에다가 요거 값을 넣어주면 분모 분자에 나는 x 플러스 a를 곱해줄게. 그리고 나서 식을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게 계산이 돼. 자, 이때 우리는 이 값이 x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 해당한 값이 0이 돼야 되고 여기도 0. 그리고 이 값은 1이 돼야 이 전체 식이 x가 되는 상황이거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정답은 2번인데 이렇게 말고 좀 더 쉽게 푸는 방법을 알려주면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점근선을 생각해 보면 돼. 점근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값. 그럼 fx의 점근선을 찾아보면 fx의 점근선은 x는 마이너스 a와 그리고 그때의 1차식의 개수비를 보면 되는데 y는 2. 이 두 개가 점근선이 돼. 근데 역함수는 xy가 바뀌는 함수라서 역함수의 점근선은 x는 2가 되고 y는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역함수와 자기 자신이 같다라고 했어. 따라서 이 둘이 같아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a는 마이너스 2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두 번째 풀이가 훨씬 더 빨리 풀 수 있다는 거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 보면 이 두 번째 풀이로 풀고 답을 체크한 뒤 빨리 넘어가 보자. 그래야 어려운 문제를 조금 더 많이 풀 수 있겠지. 6번은 색칠하는 경우의 수인데 먼저 제일 많은 면적과 접하고 있는 A에 해당하는 경우는 총 4가지 색깔이니까 4가지. B는 A와 접하니까 다른 색을 칠해야겠지? 따라서 여기선 3가지. C는 A와 B와 접하니까 2가지. D는 A와 C와만 접하니까 다시 2가지가 돼. 따라서 다 곱해보면 48이 될 거야. 자, 7번 문제 한번 해결해 볼게. 자, 7번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 계산해주면 되지? NP2는 N-1, NP1은 N. 정리하면 인수분해해주면 N은 자연수니까 마이너스 7은 안 되고 정답은 4번. 8번 문제 해결해 볼게.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조건을 주고 함수의 개수를 따지라고 했어. 자, 근데 이 조건을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냐? 우리는 정의역 x 애들에서 y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보면은 이 y 집합에 있는 원소들 중에서 나는 3개만 선택을 해주면 돼. 왜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여기를 선택했다라고 해볼게. 그러면 자동으로 f 함수 값들의 크기 관계가 정해지니까 무조건 f1은 5, f2는 7, f3은 9, f4도 9로 가야 되는 거야. 왜? F3과 F4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Y집합 원소 5개 중에서 3개를 선택만 하면 자동으로 순서도 배열이 되고 어떤 게 어떤 걸로 연결되는 것까지 다 자동 결정되니까 우리는 5C3으로 계산하면 되겠지? 근데 또 5C3은 5C2와 같으니까 정답은 10가지 1번에 해당해. 자, 9번 문제 볼게. 9번 문제는 이게 조금 처음 보는 학생이 보면 어려울 순 있어. 근데 이 문제도 역시 다른 문제집과 기존의 시중 문제집에 많이 나와 있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그 문제를 살짝 변형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어본 학생이라면 쉽게 풀 수 있고 만약에 안 풀어본 학생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유출을 해서 풀어야 되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어. 9번 문제 풀어보면 이 9개의 원소가 있는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가 4개짜리인 부분집합들을 모두 나열을 해보래. 그런 다음에 그 원소 4개짜리 모두 나열을 해본 다음 그 원소들의 값들을 다 더해보라는 문제야.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원소 4개짜리인 집합은 모두 몇 개인가 라고 생각하면 9개 중에 원소 4개를 뽑으면 되니까 126가지의 집합들이 생겨. 근데 이걸 다 일일이 세서 더하기란 너무 힘들지?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약 원소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들, 원소 1을 포함하고 있는 부분집합을 구해보는 거야. 몇 개가 생길지. 그럼 원소 하나는 1이라는 원소 하나 뽑았으니까 나머지 8개의 원소 중에서 나는 3개만 더 뽑아주면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1은 총 83개만큼 들어있을 거야. 마찬가지로 2도 마찬가지야. 2는 반드시 포함하고 나머지 원소 3개를 뽑아줘서 총 원소 4개짜리인 집합을 만들어주면 이 83개만큼은 전부 다 2가 들어가. 이게 쭉쭉쭉 반복돼서 9까지 계산을 해보면 9도 마찬가지로 나머지 83개의 집합들에는 모두 9라는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이지. 이런 것들을 모두 더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1은 83개 있고 2도 83개 있는데 2를 83번씩 더해줘야 되는데 더하기를 곱하기로 표현해주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얘를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될 거고 정답은 2520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10번 문제 볼게. 10번 문제는 모든 4분면을 지원하도록 하는 문제야. 이 문제는 대표 유형 중에 하나이지. 먼저 우리가 K는 모르지만 이 그래프의 점근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
자, 우리 모든 사분면을 지나야 된대. 그러면 우리가 이 K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되는 거 알고 있잖아. K가 0보다 큰 경우면 그래프가 1, 3, 4분면 방향 지나지. K가 0보다 작으면 어때? 2, 4, 4분면 방향 지나지. 그럼 두 가지를 이 그래프 위에 적용을 한번 해볼게. K가 양수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럼 여기 지나겠지. 근데 뭐 이렇게도 지나야, 뭐 이렇게 지나야 모든 사분면을 지나게 되나? 그치? 그럼 반대로 K가 음수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K가 음수면 2, 4, 4분면 방향을 지나야 돼. 아무리 내가 어떻게 그려도 어때? 3, 4분면은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지? 그러니까 우리는 K가 무조건 양수가 되어야만 2, 1, 3, 4분면을 지나는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야만이 모든 4분면을 지날 가능성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주의할 거는 내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그리면 지금 3, 4분면을 안 지나지. 따라서 나는 그림을 여기 이렇게 지나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야. K가 양수인 것만으로도 조건이 충분한 건 아닌 거지. 근데 그러면 그치? 자, 그럼 어떤 조건이 기준이 되냐면 항상 보통 0,0이 기준이 잘 돼. 0,0을 기준으로 이 y 절편값이 음수가 돼야만이 우리는 모든 사분면을 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따라서 내가 x에 0을 넣어보고 그때 y 값이 0보다 작게 조작을 해주자. 그러면 이렇게 식이 써지고 k는 2보다 큰 걸 확인할 수가 있어. 1번 조건, 2번 조건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따라서 k는 2보다 큰 걸 알 수 있어서 정답은 5번이 되겠지. 자, 11번 문제를 볼게. 11번 문제를 보면 1부터 20일까지 자연수 중 서로 다른 세 수를 선택할 때 더한데 이때 세 수의 합이 짝수가 되도록 하여 보래. 합이 짝수가 되는 경우를 나열해보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야. 홀수 더하기 짝수하면 짝수 되지? 예를 들어서 1, 3, 2 더해봐. 그럼 짝수 되지? 뭐 2, 뭐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2, 4, 6 더해도 짝수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1부터 20일까지의 숫자 중에서 짝수의 객수는 10개, 홀수의 개수는 11개인 걸 알 수가 있지. 그러면 우리는 홀수 11개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해주고 짝수 10개 중에서 1개 선택해주면 되고 마찬가지로 짝수 10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해주면 우리는 합이 짝수가 되는 모든 경우를 구하게 된 거고 계산해보면 이라서 정답은 2번. 12번 볼게. 이 나와 있는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가 만나지 않아야 된대. 따라서 우리 지금 보면은 첫 번째 식은 완성이 되어 있지. 그럼 이 식을 그림을 그려. 그럼 얘는 고정이 되어 있고 이 두 번째 그림을 그렸을 때 얘의 K값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2번 그림을 이동을 시켜가면서 안 만나게끔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이렇게 여기 이 무리함수의 시작하는 점이 마이너스 2,1이 되게끔 선을 그어주고 그래프 모양은 지금 여기 앞에 부호도 양수, 여기도 양수니까 네 가지 형태의 그림 개형 있는 것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거, 요 그림 개형 살피면서 그림을 그려줬어.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그래프 개형은 지금 2,k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지. 그러니까 시작하는 점이 2,k야. 근데 x 앞에 부호가 음수고 루트 앞에 부호는 플러스니까 x가 음수, y는 플러스. 그러면 요쪽에 그림 그려지는 거. 이 그래프 개형을 선택해 줄 거야. 자, 이제 나는 저 그림을 생각하면서 이 그래프에다가 그려볼 건데 만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유추를 해볼게. 예를 들어서 2,k, 2라는 값은 또 고정이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이 점선을 그은 x가 2인 선 어딘가에는 놓여. 근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고라고 해봐. 그럼 만나지. 그러면 이게 계속 내려가 봤을 때 안 만나는 구간이 생겨. 그게 딱 경계가 되는 지점은 여기 마이너스 2,1을 지날 때 그때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순간 이 파란색 그래프와 빨간색 그래프는 만나지가 않겠지. 자, 따라서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건 마이너스 2,1이야.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때 y값이 1보다 작아야 만나지 않겠지.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고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 사실 이 하나 구한 것만으로도 답이 구해지거든. 정답은 5번이 돼.
근데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거는 이 위쪽에서도 만나지 않는 게 생겨.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어때? 이 초록색과 파란색은 안 만나지? 그럼 또 우리는 이게 경계가 되는 게 기준이 되는 게 어딘지를 찾아줘야 되고 그 기준이 되는 건 2를 대입했을 때 이 파란색 시계에 2를 대입했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것보다 y값이 커지면 안 만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 따라서 두 번째는 내가 이 시계 x에 2를 넣었을 때 그때 y값이 대입해보면 2 플러스 1, 3이 나와. 즉 x에다가 2를 대입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k값은 y값이 3보다 크다 라고 해주면 범위가 생기는데 얘를 이제 적용을 해보면 y는 루트 2 빼기 2 플러스 k가 3보다 크다. 결국 k가 3보다 크다라는 결과가 얻어져. 그렇게 해서 1번, 2번 모두 만족해야 되니까 정답은 5번.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게. 13번 문제, 이 문제는 역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역함수에다가 다음의 값들을 넣어주고 있어. 역함수를 한번 직접 구해볼게. 역함수 구하는 방법은 x, y 자리를 바꿔주자. 그리고 나서 y는 하고 식을 정리해주지. x, y 자리 바꿔보면 x는 루트 y 플러스 a 더하기 b고 이 식을 정리하기 위해서 루트만 남긴 채 제곱을 해줄 거야. 루트만 남긴 채 제곱을 안 하면 루트는 무한 반복해서 생성되거든. 그래서 꼭 루트만 있는 채로 제곱을 해줘야 돼. 자, 이렇게 정리가 됐고 이 식이 위에 주어진 식과 같아야 되지. 따라서 b는 2, a는 마이너스 5가 얻어질 거야. 이제 이 역함수에다가 다음 해당하는 값 넣어보면 5 플러스 1, 즉 6을 넣으라고 한 거야. 원래 같으면 얘를 문자로 뭐 t 두고 다시 원래 함수에다가 막 넣고 해주잖아. 근데 우리 역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그냥 넣으면 돼. x에다가 6 넣어서 계산해보면 정답은 21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해결해볼게. 14번 문제는 무리함수 문제인데 자, 여기서 정의역과 치역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면 일단 항상 정의역은 이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찾으면 돼. 그리고 그때 치역은 여기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러면 y랑 c랑 크기 관계가 비교되는데 앞에가 마이너스면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면 y값이 c값보다 같거나 작다라고 써주면 돼. 자, 얘를 적용해보면 ax 플러스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써질 거고 y는 c보다 작거나 같다 써져. 그러면 위에 힌트 준 것과 비교해보면 그럼 ax는 마이너스 b보다 크거나 같고 x는 마이너스 a분의 b보다 크거나 같대. 자, c는 4가 될 거고 마이너스 a분의 b는 2가 돼야 되는 상황이야. 여기서 b는 하고 식을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2a가 되지. 이제 얘네 둘을 구하라고 하는 거에 넣어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얘는 분모 분자 지금 보면 얘랑 이 덩어리랑 얘랑 곱했을 때 숫자가 되지? 그럴 때 최소값을 구하래. 곱해서 숫자인데 최소값 어떤 게 떠오르지? 산술기하가 떠올라야 되지. 자, 따라서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8 계산하면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15번 문제 해결해 볼게. 15번은 여기 오타가 나서 여기 15c n 플러스 1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줘야 돼. 자, 먼저 가부터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c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5개 중에 3개를 뽑는 경우는 굳이 5개 중에 3개 뽑는 게 아니라 5개 중에 2개만 뽑아도 자동으로 2개, 3개, 3개, 2개 분류가 되지? 이 아이디어를 이용하면 n 플러스 1과 15 마이너스 2n 플러스 5가 같은 거 확인할 수 있어서 n을 구해보면 n은 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선생님 그냥 얘랑 얘랑 같다라고 하면 안 돼요? 라고 하면 계산을 한번 해봐. 그러면 n이 자연수가 아니라 음수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요 아이디어를 이용해 주게 되지. 이 OC3, OC2를 문자로 바꿔서 쓰면 NCR은 NC, N-R 이렇게 써지기도 하지. 자, 나 보기를 해석해보면
나 같은 문제는 어떤 친구들은 진짜 12C7을 다 곱하고 있을 수가 있거든?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나열을 한번 해봐. 먼저 5, 12C7은 아까 위에 가처럼 바꿔주면 일단 12C5로 바뀌겠지. 그리고 얘를 나열을 해보는데 5 곱하기 자 이렇게 나열을 해보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 11CM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식을 조작을 해줘야 되거든. 그리고 여기 12도 앞에 빼져 있으니까 12는 빼주고 이제 나머지를 조작을 해볼 거야. 그러면 5 같은 거는 여기 약분되고 8도 약분되네. 그럼 남은 식은 여기 3도 없애주고 이렇게 돼. 11 곱하기 10 곱하기 3이 남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11C 어떤 값이 11 곱하기 10 곱하기 3이 생기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1C 3 이렇게 숫자를 한번 넣어봐. 그럼 11 곱하기 10 곱하기 9 근데 거기다가 3, 2, 1이지. 그러면 약분했을 때 얘가 우리가 원하는 그 모양이 안 나오니까 이 경우는 아닌 거지. 그러면 11C 4도 한번 해보는 거야. 11 곱하기 4를 했더니 딱 똑같은 모양이 생겼지? 아, 그러면 이때 m을 4로 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m은 자, 그 다음에 다는 우리가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지? n-1c r-1 더하기 n-1c r은 ncr이 된다. 요거는 나중에도 나오는데 확률과 통계 단원 배우게 되면 한 번 더 언급이 될 거고 얘를 어떻게 말로 해석을 해주자면 우리가 n명 중에서 r명을 뽑는 경우다? 근데 이걸 두 가지로 공통된 부분이 없게 쪼개서 각각 구한 다음에 더해준다라고 생각하면 돼. 예를 들면 5명 중에서 내가 2명을 뽑고 있는데 거기에는 A라는 애가 반드시 포함되게 뽑는 경우랑 A는 포함 안 되게 뽑는 경우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나눠서 풀어보는 거야. A가 반드시 포함된다고 하면 A는 뽑혔으니까 나머지 4명 중에 나는 1명만 뽑으면 되는 거고 A가 안 되는 경우는 A는 빠지고 4명 중에 아직 1명도 안 뽑혔으니까 2명 모두 뽑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5명 중에 2명 뽑는 경우랑 같게 구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자, 이걸 그대로 다에 적용을 해보면 뒤에서부터 가보면 돼. 이 뒤에 2개 더하면 얘는 128C5가 될 거고 또 얘랑 더하면 129C6이 돼. 얘랑 더하면 130C7이 되고 얘랑 더하면 결국 131C8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 얘를 외울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먼저 앞에 써져 있는 숫자는 같아야 돼. 그리고 이 뒤에 부분 아래는 한 칸 차이가 나야 돼. 그러면 이 앞에 써져 있는 얘는 한 번 더해주고 뒤에 값은 큰 값을 그대로 써주면 돼. r이 r-1보다 크니까 걔를 그대로 써준다. 얘는 잘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보자. 자, 16번도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 16번은 지금 보면은 이 a, b를 지나는데 a 빼기 b를 계산했을 때 그 최소가 되는 게 -3이라는 힌트가 있거든? 얘가 일단 최소가 되는지 최대가 되는지 모르니까 이 a 빼기 b를 어떤 l 이렇게 두게 돼. a 빼기 b 값을 l이라고 해보면 이 식을 좀 정리해서 b는 a-l이라 쓸 수 있다? 우리가 보통 y는 x-l 이렇게 쓰게 되면 이 직선에 a, b가 지날 때 위에처럼 다시 써지게 되지. 지금 a, b는 어차피 모르는 값이니까 이런 식으로 b 대신엔 y, a 대신에 x로 바꿔서 함수로 생각을 하게 될 거야. 근데 이 함수가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 y절편 값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기울기는 지금 1이라 뭐 이런 식으로 고정이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야. 그러면 언제 최소값이 되겠느냐? L이 언제 최소가 되겠느냐? 라고 생각해보면 L 입장에서는 최소인데 우리는 지금 -L이 y절편이기 때문에 최대값을 찾아줘야 돼. 부호가 반대로 바뀌었으니까 최소값은 최대로 바뀌겠지? 따라서
직선을 기울기 1인 걸 그어보면 이렇게 이렇게 될 때 y절편이 최대가 될 수 있는 건 이 기울기 1인 거가 y는 이 fx 무리함수랑 딱 접할 때 y절편 값이 최대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움직이고 있는 y는 x-l이라는 직선과 y는 k 루트 x-1 플러스 3이라는 무리함수가 만난다. 즉 접할 때를 찾아줄 거야. 그럼 그 접할 때 값이 이 L 값이 3이 되는 거지. L이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겠지. 자, 그래서 얘네들을 같다라고 한번 더 볼게. 같다라고 한번 더 보면 자, 이렇게 되고 넘겨서 루트만 있는 채로 정리한 뒤 제곱을 해보자. 근데 판별식을 써보면 처음에 잘못 세웠네. 여기서 마이너스 3이라 했구나. 최소값이. 그치. 그래서 여기가 3이 된 거지. 계산이 여기가 플러스 3으로 바꿔서 해야 되겠다. 다시. 자, 그러면 다시 a-b는 l이라고 했을 때 이 l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이라 했어. 근데 이제 마이너스 l로 바뀌었으니까 3으로 바뀌겠지? 그래서 지금 y는 x 플러스 3이라는 식과 y는 k 루트 x-1 플러스 3이라는 이 식이 접할 때니까 우리 판별식이 어떻게 될까? 판별식이 0이 되겠지.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자, 판별식을 써보면 k 4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은 0이다. 따라서 k제곱 마이너스 4는 0이므로 k가 될 수 있는 후보는 0, 2, 마이너스 2인데 우리한테 문제에서 k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므로 k는 2밖에 되지가 않겠지. 그럼 k가 다 구해졌으니까 fx는 지금 2 루트 x-1 플러스 3이 되고 이때 이 x에 5를 넣어서 정답을 구해보면 7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 16번, 17번 마찬가지로 조금 누군가에게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이 문제도 우리 부교재나 다른 시중 문제집에 있는 문제야. 거기서 이 문제가 거의 다 똑같고 이 마지막 부분만 살짝 바꾼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먼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볼 건데 자, 지금 y는 nx분의 1이라는 유리함수가 나와 있어. n은 지금 자연수니까 얘의 그 분자는 값이 양수밖에 될 수가 없어서 1, 3, 4분면 지나는 방향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야. 자, 이때 우리한테 x축과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또 보면 주어진 조건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그림이 살아야 된댔다. 그럼 이걸 굳이 다 유리함수 그릴 필요 없이 우리는 이 부분만 그림을 그려보면 돼. 다시 일단 그려볼게.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 자, 이 그림에서 x축과 y축 모두 접하는 원을 찾으래. 이런 식으로 생기는 원을 의미하는 건데 지금 n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의 크기도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 그 바뀌는 식을 너네가 찾아보면 그걸 이제 식으로 세울 수가 있어지는 거야. 근데 우리가 x축, y축 동시에 접하는 원의 특징은 원의 중심이 지금 1, 4분면 위에 있으니까 얘를 무조건 문자를 잡아보면 a, a라고 잡을 때 반지름의 길이도 a가 돼야 되는 거 알 수 있어. 근데 접하고 있어. 뭐랑? 이 나와 있는 유리함수랑. 그래서 이 중심과 이 접하는 점까지의 거리도 반지름의 길이가 돼야 되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겠지. 자, 그럼 이 접하는 이 점은 뭐가 될지 알면 우리가 조금 더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아. 왜? 중심과 이 접하는 점까지의 거리가 a다 라고 세우면 되잖아. 그치? 이 접하는 점을 어떻게 구할까 좀만 생각을 해보면 이 a, a는 우리가 x좌표, y좌표 같은 직선 뭐 있어? y는 x. 우리 유리함수는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거 알 수 있거든. 따라서 이 y는 x선을 가지고 와서 이 y는 x선과 이 유리함수와의 교점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접하는 점이 찾아질 수가 있어. 그러면 교점을 찾기 위해서 y 대신에 x를 넣어주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 x는 풀마 루트 n분의 1이 될 거야.
우리는 양수 범위만 하고 있으니까 이 접하는 점은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플러스 1이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 a, a와 이 접하는 점과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그렇게 구해도 되고 뭐 다른 방법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도 생각할 수 있냐면 0,0에서 a, a까지 거리가 생길 수 있는데 거리에다가 a 길이만큼을 더해 준 거랑 0,0에서 루트 n 플러스 1, 루트 n 플러스 1까지의 거리를 구한 게 서로 어떨까? 같겠지. 왜? 이만큼 거리, 여기만큼 거리에다가 a 더한 거랑 여기서부터 여기 구한 거는 같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따라서 1번의 거리를 구해보면 1번의 거리는 루트 a제곱 더하기 a제곱 한 거에다가 a 얘랑 2번의 거리를 구해보면 루트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1이 될 거겠지? 이제 이 식을 우리는 n에 대한 식으로 바꿔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이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반지름의 제곱 파이를 해줘야 되잖아. r제곱 파이니까. 그러면 a에 대한 식이 정리돼야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지는 거야. a가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이 식을 좀만 너네가 정리해보면 a는 루트 n 2 마이너스 루트 2로 정리가 될 거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fn은 파이 r 제곱 파이 곱하기 반지름에 해당하는 a 제곱에 해당할 거고 정리해보면 이렇게 계산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자, 이때 우리는 n에다가 2를 집어 넣어줘야 되니까 파이 곱하기 2분의 얘를 계산해보면 정답은 3 마이너스 루트 2 파이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서 4번이 정답이 될 거야. 서술형 1번 문제를 풀어볼게. 서술형 1번 문제는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2를 지나고 라고 했고 점근선이 나와 있어. 지난다. 어떻게 계산해주지? 대입해주지? 그러면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y자리에다가 2를 넣어주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 두 번째로는 이 직선 y는 3이라는 직선이 점근선 중에 하나라 했는데 내가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y 점근선 찾으려면 여기 1차식의 개수 b라고 했지. 그러면 y는 a라고 정리가 되니까 따라서 a 값은 3이 될 거야. a가 3인 게 구해졌으니까 넣으면 b는 5가 되겠네. 자, 그리고 우리한테 어떤 주어진 범위를 준 다음에 이 범위의 최대나 최소를 구하라고 했어. 근데 유리함수는 증가하면은 뭐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면은 계속 감소해. 2차 함수처럼 증가 감소가 바뀌는 그림이 아니야. 그래서 최대 최소 찾을 때 그냥 0 넣어보고 그냥 4 넣어서 큰 게 최대, 작은 게 최소 이렇게 구해도 되긴 해. 근데 우리가 바로 알고 싶어. 내가 어디가 최대가 되고 어디가 최소가 되는지 만약에 바로 알고 싶으면 그림을 좀만 그려보면 되는데 지금 점근선은 x가 마이너스 2, y가 3이니까 이렇게 점근선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 하나를 대입하면 되는데 x에다가 0 넣어보면 y 값은 2분의 b로 나오니까 즉 2분의 5 대충 2분의 5니까 요 정도 찍히겠네. 그럼 얘를 지나야 되는 그림을 그려줘야 돼. 그러려면 2, 4, 4분면 방향으로 그림을 그려주게 돼. 자, 이때 우리한테 0부터 4까지만 그림을 살리라고 했어. 그러면 이 부분, 이 노란 색깔 부분에서 그림을 살려줘야 돼. 더 진하게 해볼게. 자, 그러면 우리 눈에 확인이 되지? x가 0일 때 무슨 값? 최소값이 생기는 거 볼 수 있고 x가 4일 때 최대값이 생기지? 그래서 최소값, 최대값 각각 구해보면 2분의 5랑 6분의 17이 구해져. 그래서 정답은 최소가 2분의 5, 최대가 6분의 17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서술형 2번을 보도록 할게. 서로 다른 두 점 하면 너네 뭐 떠올라? 서로 다른 두 점 하면 딱 떠오르는 거 있지 않아? 서로 다른 두 점이나 아니면 뭐 한 점에서 만난다, 아니면 만나지 않는다 이런 표현하면 판별식이 떠오르지? 0보다 크다. 따라서 이 두 그래프의 판별식을 써보면 갖다 두고 제곱을 하면 이렇게 되고 이제 판별식을 써보면 K의 범위가 구해진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서술형 3번도 해결해 볼게.
H군은 시험이 끝난 후 놀이공원에서 이거 다음을 탄대. 바이킹, 범퍼카, 롤코를 포함하여 7개의 놀이기구 중 범퍼카를 포함한 4개의 놀이기구를 타려고 한대. 조건이 바이킹과 롤코를 모두 탈 수는 없대. 범퍼카와 롤코를 모두 탄다면 범퍼카를 먼저 탄대. 자, 바이킹과 롤코를 모두 탈 수는 없다. 일단 범퍼카는 탄대 얘들아. 범퍼카는 무조건 탄대. 4개를, 범퍼카를 포함한 4개. 나머지 3개를 뽑아줘야 되는데 조건이 첫 번째가 바이킹과 롤코는 모두 탈 수는 없대. 그럼 이 경우는 안 되니까 지우고 범퍼카와 롤코를 모두 탄다면 범퍼카와 롤코를 탄대. 그러면 범퍼카를 먼저 탈 거래. 이 경우 하나. 범퍼카는 일단 타. 근데 이제 바이킹을 탈 수도 있겠지. 다음 세 번째. 범퍼카는 무조건 탄대. 근데 롤코와 바이킹 둘 다 안 탈 수도 있잖아. 롤코는 타. 그때 조건은 범퍼카를 먼저 타야 돼. 롤코보다. 롤코도 안 타고 바이킹도 안 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 뭐래? 롤코도 타고 바이킹도 타는 건 어때? 자, 먼저 우리 범퍼카와 바이킹 타는 경우를 구해볼게. 두 번째 먼저 구해볼게. 조건이 1번 조건은 하나 더 있으니까 쉬운 거 먼저 해볼게. 범퍼카와 바이킹은 탄대. 그러면 우리 총 4개를 타야 되는데 몇 개가 선택이 안 됐어? 2개가 선택이 안 됐지. 근데 놀이기구는 7개가 있는데 그중에 이미 2개는 뽑았어. 근데 바이킹과 롤코를 동시에 못하니까 롤코도 빼줘야 돼. 그럼 총 4가지 경우 중에서 우리는 몇 개를 더 선택하면 돼? 2개. 2자리를 더 선택해주면 되잖아. 따라서 이렇게 뽑아줬고 그냥 뽑기만 한 거야. 순서를 아직 안 정해줬지. 그럼 순서를 정해주기 위해서 4개를 나열하는 방법 4팩을 곱해줄 거야. 자,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우도 먼저 구해볼게. 이번에는 롤코도 안 타고 바이킹도 안 타고 범퍼는 탄대. 그러면 나는 총 3가지 경우는 빼주면 또 얘도 4가지지. 이 4가지 중에 몇 개를 선택해줘야 돼. 범퍼카 하나만 선택됐으니까 3자리를 더 선택해줘야겠지? 그래서 나머지 4개 중에 나는 3개를 선택해줘야 되고 얘도 아직은 뽑기만 했으니까 4팩을 곱해줘야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1번 문제 풀어볼게. 일단 순서는 조금 있다가 생각하는데 먼저 뽑기 해주면 범퍼카 롤코 뽑았어. 근데 롤코와 바이킹은 동시에 못 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가지 범퍼카와 롤코 빼주고 바이킹 빼주면 4가지 중에서 2가지를 선택해줘야 돼 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줘야 되는데 순서를 어떻게 줄까를 생각해보면 원래는 확률과 통계라는 단원을 좀 배우면 과목을 배우면 나열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너희는 아직 그걸 안 배웠으니까 일일이 나열을 해볼 거야. 자, 여기 경우에 대해서 나열을 해보면 범퍼카, 롤코, 그 다음에 모르는 A, B. 근데 나머지 2개 뽑은 거 4가지 중에 나머지 2개 뽑은 걸 A, B라고 해볼게. 이걸 다 나열을 해보는 거지. 그럼 그게 몇 가지가 생기는지 구해질 거거든. 이렇게 쭉쭉쭉 다 범퍼카가 롤코보다 앞에 오게끔만 해서 나열을 해보면 총 12가지가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 따라서 여기다가 경우 12가지를 곱해주면 되는 거지. 자, 이걸 계산해서 더해주면 정답은 72 더하기 144 더하기 96이어서 312가 될 거야. 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보고 모두 100점 맞길 바래.